예.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리던 내용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역이란 그 학문은 굉장히 심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동양 철학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학문에 대해서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 철학권에서 최고의 어떤 인문학으로서 최고죠. 역경서가 인문학으로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서양 쪽에 동양권을 넘어서 저 서양권 모든 세계권에서 인문학적 어떤 그 과학자들도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탐독을 합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역 학문의 근원이 뭐고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그 우주 변화의 원리를 활용해서 그걸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호들이 들어갑니다. 우주 변화 원리.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주와 가장 닮은 모든 그 만물 중에는 인간이 가장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우주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심오한 학문을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지 인간 삶에 있어서 서로가 질서도 있게 되고 뭔가를 갖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도 뭔가 든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인의예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의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주로 이제 그걸 변화 원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갖춰야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주역을 공부하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점을. 명리학을 공부하면 사주팔자를 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대가 송대, 이제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죠? 그래 이제 주역이란 거는 춘추전국 때 이제 공자 시대고 한참 뒤에 내려오면은 성리학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도 공부를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리학이라는 이제 주의라는 선생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기본이 보면 리기론이에요. 리기라 하는 게 뭐냐면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그걸 우주 만물의 변화하는 원리를 음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양. 그 다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한참 뒤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주역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다시 주역의 얘기를 다시 상기해서 조금 더 우주 변화 원리를 세세하게 세분화합니다. 좀 더 많은 광범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기론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기로 표현합니다. 기론으로 하는데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음양론입니다. 음양론. 양,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리학에서 리기론이죠. 이 리기론은 뭐냐면 우주 변화 원리다. 니란 하늘에서 서로 이제 우주의 어떤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각 만물에 있는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천지라 하는 거죠. 천지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이 만물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어떻게 써야되냐면 지금 우리는 명리학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천지로 이야기합니다. 천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이렇게 내려오고,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권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리기도는 요 리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기라 하는 것은 모든 그 만물에는 그 나름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개는 개대로, 옆으로 개는 끼는 끼대로,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만물의 책상은 책상대로 살아있는 것들, 그러나 죽어 있는 것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인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죠? 그러나 산 것은 움직이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에서는 리기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본질적 자기 형상의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 학문을 누가 공부했냐면 여기서 전부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어떤 사람들 전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죠. 지배층에 있는 사람. 일반 뭐 먹고 살기 뭐 노비고 뭐 상인들은 먹고 살기 급급하지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대중화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쓴다? 노비는 노비대로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선비는 선비대로 할 일이 있고, 왕족은 왕족들의 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양반은 누더기 옷 입고 갓을 쓰고 있어도 일 안 하죠. 에헴 하면 그걸 배는 고파도 에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예, 감사합니다. 또 그러자면 저 밑에 하류, 그죠? 집에 당하는 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철편하고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쌍놈이 공부한다고 양반들은 난리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문을 그 어떤 지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이제 대중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리기론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리기론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론과 좀 더 확대, 더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리라 하는 것은 천의 형이상학적인 기운을 이야기하고, 요것도 모든 만물에 있는 기운이 다 있다. 나무에는 나무의 기운이 있고, 거기에다가 하늘에 리의 기운이, 그죠? 리의 형이상학적과 상호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변해 나가는 거죠. 만물이 그렇게 변해 나가는데, 만물이 이 나무가 지 혼자 심어서 나무 땅 파갖고 사람이 심어서 물 주고 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나무로서의 어떤 기운이 있지만 하늘에 이치가 있다. 그게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혼과 백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명리에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표현. 이 같은 어떤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명리학에 오면 이 명이죠. 목소 명자를 쓰는데 리는 이 같은 이 우주 원리, 그죠? 이치.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니까 학자를 배운다는 목숨이 있는 거거든. 목숨 명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이치리자입니다. 이 이치리자가 상당히 그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리. 이거 하늘에 이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모든 만물에는 그 나름의 기운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늘의 이치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천지란 머리, 요는 머리, 혼, 그리고 요는 몸, 백 이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형이 사각적인 것과 우리가 현실적 보이는 고기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주와 이 논리와 닮았다. 그런데 명리학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명리학은 살아있는 모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에는 이치가 있다. 이 이치가 뭡니까? 하늘의 이치가 있다. 반드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누가 닮았댔습니까? 형이 사각적인과 형이 하각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우주와 가장 닮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들한테 가장 맞는 학문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인간들한테만 표현돼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자는 거죠. 또 쉽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공부하자. 그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선생님 질문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점치는 학문이고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열어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이라 하면 대개가 어디까지만 아는 사주팔자를 보는 학문이다. 철학과는 한다.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문학적으로서 가치를 더 가지고 또 그것을 더 연구하면 아주 심오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명리학의 내용에 주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리학의 리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더 폭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저거 어려운 주역을 배워갖고 점심 따고 방에만 앉아가 점만 친다고 그러고도 뭐 하도 저거 옛날에 할매들 얼마나 점 많이 쳤으면 하도 갖고 저도 어릴 때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뭐 다른 뭐 서양 카드 그걸 폄하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뭐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차라리 그래야지 학문이 뭐 학문이 가끔 뭐 있습니까? 그래 차라리 그래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학문이니 뭐 통계학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통계학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가 하면 맞나 안 맞나 네 사주팔자 건데 맞나 안 맞나 자꾸 길흉화복을 점을 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우주 변화의 원리는 자연이 변한 원리는 통계학입니까? 진 선생님 통계학입니까? 과학이죠. 과학이에요. 그런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진짜요. 그런데 단지 이걸 통해서 사주팔자를 탁 열어보니까 맞나 안 맞니 에이 맞니 안 맞니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그거예요. 그런데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기lum화복도 알 수 있어요. 올해는 이러한 기운이 많이 도니까 니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또 이 사람한테 뭐 학문적 문서적 기운이 유리하니까 그걸 잘 활용해라 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시험이 합격되나 안 되나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건 점집에 가야지. 점집에 신기로 하는 차라리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문학적으로는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하면 다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한 명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이 명이 자 하나의 이제 이 바다에 배를 띄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로 항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방향성을 모르잖아요. 어릴 때 누가 인도 안 해주면 모르는데 의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동양권은 그래도 굉장히 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또 서구화된 저쪽하고는 좀 달리 각기 개성 있는 그 개성을 잘 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부터 문제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찾아날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미 내한테 장단점은 나는 예를 들어서 유도를 잘해. 그런 끼가 있어. 아니면 야 공부를 잘해. 그럼 공부도 또 수학 잘해. 수학. 또 체육 예능 잘해. 예능.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장단점, 특이점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주 변화 원리 이걸 조금 이해를 하면 그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 그 탁 문을 열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잘 개발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옥 보석을 잘 닦아서 쓰는 거고 그냥 개발하지 못하면 그 내가 귀한 옥 보석을 어떻다 창고에 먼지구리가 되도록 처박아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잘 이미 갖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씀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잠재 능력을 키워서 잘 쓰면 그 사람 인생이 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쓰고자 함입니다. 쓰고자. 근데 이 차이점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기호들이 조금씩 달라요. 기호들이. 그래서 지금 주역에서 하는 얘기나 여기 성리학에서 하는 얘기나 그다음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보면 다 근본적으로는 가장 우주에서 가장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닮은 게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자연에 있지만, 그죠? 자연에 있지만 이 자연에 변화하는 어떤 원리, 이치를 잘 깨우치면 확인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보석을 잘 갈고 닦아서 더 이 현세의 삶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학문을 좀 깨우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제가 이제 명리학이 이런 학문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계속 연결을 해서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또 2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